사람들과 다르게 그쪽은 아무리 표현, 뭐 범진보 계열 정도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번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주당 사람입니다. 네. 민주당의 얼굴격에 해당하는 대선 주자 후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이제 정성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상태의 사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잠재우거나 반전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에 그 부담은 그대로 안 지사 개인보다도 민주당에게 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자회견을 강행한다는 것은 사실 안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오늘 해봐야 별로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안 전 지사가 오후 3시에 충남도청 1층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안 지사 이야기는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후배 사이, 대학 선후배 사이고 남의 불행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안 지사가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의 잠적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안 전 지사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군요. 안 전 지사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당장 빨리 긴급 체포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직을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꽤 됐습니다. 재선까지 했잖아요. 2010년부터 충남도지사직을 수행을 했는데 8년 전에 충남도청과 오늘의 충남도청 달라도 많이 달랐죠? 2010년에는 당시에 취임식 당시에는 젊은 지도자의 탄생이라면서 상당히 축하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성추행 가해자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 취임식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제36대 충청남도 도지사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이 국민 주권의 대원칙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네, 2010년도 충남지사직에 취임하면서 한 안 전 지사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충남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충남의 역사가 글쎄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요 아까 정 팀장님께서 안 전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한 것은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안 전 지사의 개인 싱크탱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씨를 안 전 지사가 수차례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제 이용한 앵커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화면에 띄어진 아마 날짜와 장소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쭉 보고 계실 겁니다. 안 전 지사가 이 A씨 여직원을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작년 1월까지 저 많은 곳에서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 이 세 차례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 수준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여직원 A씨의 주장입니다. 자, 정 팀장님 어떻습니까? 놀랍죠. 저 시기를 잘 보시면 알다시피 대선이 한참 그 진행 중인 시기도,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그 소위 탄핵 정국 막바지라서 뭐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거고 사실상 누구든지 대선 주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온 국민이 정말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같이 그 싱크탱크로서 같이 일하는 직원을 저 같으면은 보통 남자 같으면 들키지 않을까 무서워서라도 도저히 할 수 없고 평소에 그랬던 사람도 저 기간이라면 자제해야 됐을 그 기간에 그런 일을 주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참 믿기가 어렵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타이거 우즈가 그 부인 몰래 바람 피다가 계속 걸려가지고 이혼 당했었잖아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요? 왜 그 생각이 떠오르냐면 타이거 우즈가 그 여성분과 그 불륜 관계를 맺고 바람을 폈을 때가 전부 다 중요한 메이저 그 급
그 골프 경기가 있는 날 당날 새벽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극도로 당할 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더욱더 불쾌하고 참 죄질이 좋지 않다 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이건 다 혐의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그 싱크탱크 여직원 연구원으로 일했던 여성 A 씨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2017년 작년 1월 18일로 시청자 여러분 잠깐 좀 돌아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경선 후보가 막 토론회도 진행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거든요. 자, 1월 18일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젊은 도전과 패기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치 지도력의 세대 교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노원구청에서요. 안희정 전 지사가 1월 18일 날 경선 후보자 자격으로 이제 노원구청에서 저렇게 강연을 한 겁니다. 저렇게 강연을 하고 여의도에 있는 호텔로 와서 여성 A 씨를 호텔로 오라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게 이 여성 A 씨의 주장인 것이죠. 글쎄요,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두 사람의 대선 후보를 따라다녀 봤지만요. 근데 대선 후보가 솔직히 말하면 개인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참모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5시만 되면 행사를 위해서 다음 장소로 나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네. 잠은 뭐 중간에 때우는 게 일상이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우선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예.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성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예, 그거는 예. 뭐 여의도에는 호텔이라고 장소까지 특정되고 뭐 들어가자마자 성폭행이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정치 문법상으로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예, 무엇보다도 이 엄중한 시기 대한민국의 만인지상이 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선택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정치 세대 교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목소리를 외친 날 바로 그날 밤에 호텔로 불러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김지은 전 정무비서 있지 않습니까?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이제 며칠 전에 JTBC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미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투 언급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랬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지사한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네, 김지은 씨의 저 절절한 목소리를 다시 우리가 들은 이유가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주장한 그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일단은 경선 토론과 이후에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주장, 그리고 미투를 언급한 그 당일에도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주장. 어떻게 보면 이중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피해자를 달지만 방법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구체적인 수법이 비슷합니다. 담배 심부름을 시켜서 어떤 구실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이후에 성폭행을 저지르고 네. 그다음에 하는 말들이 상당히 좀 뜬금이 없다라는 거죠. 어허. 지금 뭐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 그 비밀 SNS로 괴념치 말라라고서 이제 얘기를 했고 예. 두 번째 피해자인 A 씨에게는 이제 맥주를 사오라고 해서 맥주를 사서 만나서 그때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때 했던 말이 지위가 버겁다라고 하소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뜬금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위가 무겁다, 버겁다라는 말은 어쩌면 진실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 자신 안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기본과 바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까지 가 있고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위가 무겁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 라고 본인이 알았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였죠. 예. 근데 그만두면 되지 않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시절부터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성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한두 번 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던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그 남자들, 아주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자들이 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모성애 같은 것도 느끼고 마음이 좀 이렇게 방어막이 좀 해체가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잘 알면서 했다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걸 볼 때는 이거는 좀 일회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저 안전지사가 성폭행하기 전에 그 A씨한테, 연구원한테 지위가 버겁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전지사의 저 얘기가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픽 화면 한번 보시죠. 김지은 전 정무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사이자 상사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죠, 안전지사가. 그리고 A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지위였기에 안전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지위가 버겁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게 안전지사의 얘기인데 정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두 여성은 안전지사의 권력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사실 안전지사가 외롭다는 것은 결국엔 본인이 세운 권위 때문에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아까 정 의원님도 조심스럽게 묘사하셨지만은 스트레스를 좀 푸는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안영 지사가 이제 뭐 심리 분석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이제 뭔가 수뢰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반대로 그게 강압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도자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어떤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안전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 또 다른 피해자도 이르면 내일 아마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을 믿고 따랐던 안희정 소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이제 나 안전지사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는 차라리 이제 안전지사가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를 도울 거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성명서인데요. 김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성명서고 이게 보면은 안희정 경성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그런 성명서인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이면서 이제 이런 미투 폭로를 한 김지은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명서를 작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불신을 고백하기도 했고 2차 가해 제보를 위해서 이메일 주소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전지사와 함께 일했던 캠프 인원들 중에서요, 약간 같이 나온 영상이 나올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가려달라고 좀 뒤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전지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안지사 캠프에 있던 분들 중에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바른정당에 참여하기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호감과 개별의 별개로 이제 안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던 분들인데 최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실망이 이제 단계가 심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보면은요, 사실 이 안전지사 이번 이 의혹이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좀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충남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초여름 도의원들 사이에서 아이고 안전지사가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지금 돌기 시작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팀장님. 지난해
초 여름부터. 그렇죠.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쉬쉬하면서 그런 얘기가 확산되지 않았느냐? 그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주변에. 예. 근데 안 지사가 뭐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직함은 도지사가 이제 처음이고 그 전에는 사실 어떤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예.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처음으로 이제 이거 공식 직함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는 대매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뭐 가면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손자, 뭐 아들처럼 되게 반겨하시고 예.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였지만 사실상 그 충남 도정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놀라운데요.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래요? 도의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없어서 상당히 그 폐쇄적인 우리가 어저께 그 관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거의 접근이 좀 어려웠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흉금을 터놓거나 정치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지지 그룹이라든가 좋은 그룹 예.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찌 보면 소통을 못했던 거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 비슷한 것을 오늘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어요? 일단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인데요. 네. 오히려 같은 당의 의원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수행비서가 이제 현지에 있는 지역 기자들은 왜 수행비서가 왜 여자지 하면서 도청에다 질문을 좀 구하거나 의견을 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네. 확실한 대답을 좀 구하거나 뭐 수행비서가 바뀌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수행비서 처음에 이제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한 두 사람이었는데 예. 이렇게 젊은 사람을 쓰고 왜 수행비서는 여자를 쓰느냐에 예.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도의원이.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젊은 기운을 받고 혹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했다라고 명분은 세웠지만 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한. 알겠습니다. 안 전 지사가 사실 뭐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로 사실 비춰져 왔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통의 이미지였다 이런 얘기군요. 이 안희정 전 지사 곁에 있었던 이른바 동지들은 지금 뭐 굉장히 그렇죠. 이거는 도의원들이 아니라 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인데요.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군요.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 캠프에서 이제 있었던 핵심 역할을 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게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국회의원을 지내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도와 또 그리고 뭐 그냥 지사직 안 지사가 처음으로 이제 맡은 공직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으로 이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의도라는 아주 좁은 공간 속에서 뭐 하여튼간 그 앞에 음식점만 가도 그 음식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동료입니다. 보좌진이거나 의원이거나 아니면 기자거나 이런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도록 강제된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이고 네. 안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또 원격지에 내포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취재하는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진짜 그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분들 외에는 뭐 감시나 아니면 이런 눈길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측근들마저도 예를 들어 측근들마저도 공보팀에 있었던 뭐 김진욱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안지사의 위선에 가면 너머를 보지 못해도 내가 바보 천치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바보 천치다. 예. 그 정도로 측근들마다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자신을 도왔던 정치적 동지들에게까지 큰 허탈감을 안기고 있는 안 전 지사. 과거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그 당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번 이렇게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이게 내용보다는 어떤 이렇게 잘 포장된 모습,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 이미지 정치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경선 과정에서 좀 많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긴 했었죠. 예. 우선 충남 빅시라고 충남 빅토리아 시크릿의 줄임말인데 예. 이게 손으로 이제 키스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그리고 여성들에게 상당한 그런 지지층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희정 크루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이돌처럼 예. 그런 팬클럽 같은 게 조직이 돼서 선거를
돕는 그런 조직도 생겨날 정도로 예. 상당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었죠. 예, 정 팀장님, 네, 말씀하시죠. 사실은 선거 때 제가 대선 후보 검증반이어서 그 안희정 지사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철학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 그 굉장히 그 말하는 것이 그 장황하기는 한데 소위 기사로 쓸 게 별로 없어요. 난해한 예. 그 어법을 그 사용을 했고 그래서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늘 끝을 그 모호하게 흐르는 그런 문법을 썼는데 이런 거 자체가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의 생각은 뭐지? 하는 가로막는 예.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지 정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그 히트를 쳤던 게 예. 그 봉유가 나오는 도깨비를 패러디해서 맞아요. 예. 부인 이제 민주원 씨와 함께 빨간 목도리를 둘러두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 금수를 다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런 어떤 그 광고도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그러니까 예. 이미지에 치중했던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에 치중했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계인데 네. 이거는 당은 다르고 성은 다르지만 또 지방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예. 어쨌든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고 이미지로만 그 일생을 살아왔고 또 그걸 예. 보고 찍어줬던 어떤 국민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낳은 어떤 대참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는 예. 공교롭게 제가 2012년에 안지사랑 같이 방송을 한 3-4시간 할 기회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8시간 가까이 4시간짜리 방송을 2번 가까이 같이 한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옆에서 그럼 지켜봤겠네요, 안전 근데 지사를. 진짜 오랫동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2012년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분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친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했었는데 2017년에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느꼈던 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네. 처음 이제 나와서 방송에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네.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박정희의 정희를 뒤집어서 한자까지 똑같이 해서 희정으로 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쭉 나오는데 네. 보통 흔히 느낄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기획된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미지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술술 나오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정성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뭔가 비전이라는 메시지보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조합된 것이 아니었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기억나겠지만은 안희정 지사의 대선 캠페인을 가장 기억나는 단어는 예. 대연정입니다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 본인의 철학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합되어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지지가 많이 갔던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할 정도로 2012년에 제가 알았던 굉장히 철학에 기대고 또는 그 진보적 사상에 기댔던 안 지사가 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한번 받긴 받았습니다. 2012년의 안희정과 2017년의 안희정은 달랐다. 네. 이준석 위원장이 옆에서 지켜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인물평이었습니다. 자, 이미지 정치 저희 얘기 좀 했잖아요.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가 이 화를 불렀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우리는 전진해야 제가 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비전이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시대 교체와 국가 재편의 필요성입니다. 안 전 지사가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충남도청의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위원장 단단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 사실 충남도의 명예 자체가 좀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은 무슨 탓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결국 여기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안 지사가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충남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뭐 상의도 없이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지사로 이제 대우하지 않겠다. 전직 도지사로 대우하지 않겠다. 그냥 개인 안희정으로 그냥 범죄자 안희정으로 대우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을 오늘부터 안희정으로 부르겠다. 안희정 지사 두 글자 빼겠다. 당신을 도지사로 모신 것이 부끄럽다라는 게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동네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충청도 분들도 있고 영남 분들이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뭐 반기문 총장 이야기 나오고 안희정 지사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 대망론이란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굉장히 그래도 정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던 최근에 이제 제가 며칠 사이에 제가 그냥 가서 간단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지금 굉장히 실망한 상태라 가지고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과거에 보면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예.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가 거의 아직까지도 이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도 분들도 예. 굉장히 트라우마인 상태라 가지고 국민들 중에 이제 상당한 분들이 이제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 상태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분노 자체가 어느 쪽으로 표출될까가 음. 아마 앞으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피해자로 등장한 A 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원. 그러니까 여직원이었죠. 안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런데요. 이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좀 뭔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됐다면서요,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곳이 뭐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 부근인데, 건물인데, 지금 한 남성이 두리번 거리고 이제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짓했는데 이제 트럭이 한 대가 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지금 트럭이 이렇게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뭔가 싣기 위해서 이렇게 포터로 보이는 그 트럭인데 예. 지금 이렇게 서류가 가득 들어있고 책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저기 보시면 대통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진과 함께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라든지 대선을 준비했을 때 혹은 이후를 위해서 국정 운영이 담긴 예. 그런 서류들이 가득 쌓인 건데 예. 과연 이것을 왜 이른 아침 7시쯤에 오전 7시쯤에 찾아가서 버리려고 했었느냐. 예. 어떤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피해자 그 A 씨가 근무했던 바로 그 사무실인데 어제 오전 7시경 이른 아침 저렇게 트럭까지 동원해서 멀쩡하던 자료를 이번 성폭행 파문이 터지니까 급히 자료를 빼냈다. 정 팀장님 글쎄요. 예. 오늘 이제 사과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과 기자회견이. 그리고 저거는 이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2차 피해자 얘기가 나온 거는 어제 밤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2차 피해자 얘기가 나오니까 전 지사 측에서는 이것이 사교동 사무실,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예. 사무실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수색 그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일단 본인이 뭐 관계했던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나. 예. 근데 이것이 성폭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 갖다 입증하는 자료라면 이것은 증거물에 예. 은폐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정치를 제가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게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싱크탱크. 예. 제가 봤을 때 사실상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발견된 자료에 따라 가지고는 이미 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건 또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받을 부분이 있고 공직선거법상의 불법 사무소 운영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저 공간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어떤 성격의 연구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좀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좀 수상하게 자료가 빼내졌다. 이거는 두 번째 피해자가 이제 근무하던 그 사무실인 것이고요. 김지은 씨 있잖아요. 처음엔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하겠다라고 주장한 김지은 씨가 서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김지은 씨가 서울에서 성폭행을 당한 장소로 어디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냐면 마포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어제 압수수색하는 장면 영상이 있다면서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 지금 부지런히 수사관들이 무언가를 뭐 담고 있거나 뭔가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압수수색이 벌어진 다음에 뭐 보니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몇 시에 과연 이런 범행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공간에 안전지사와 안전지사의 그런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같이 들어온 장면이 찍혔는지 혹은 어떤 모양으로 찍혔는지 강제로 완력을 의해서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역에 있는 오피스텔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 이 씁쓸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안전지사에 저희가 이 성폭행 의혹 사건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여성 인권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요. 국회에서는 이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여기서 약간 좀 뭐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는데 강 기자 뭐가 특이한 장면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여성 당대표 그리고 여성의 날에 빠질 수 없겠죠.
근데 이 여성 당대표 여당의 여성 당대표가 여성의 날 그 행사에 지각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각했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지사였고요. 좀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는데 국회에서 있었던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장에 여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30분이나 정팀장이 지각했다는 거거든요. 늦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사실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늦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늘 성실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늦게 나타나면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다 양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추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우리 출입 기자들 얘기하면 상습적인 어떤 지각생이다. 그런 그래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수행 같이 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 방송국의 생방송 행사 직전까지도 개인적인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그리고 방송을 하느라고 이제 방송을 못할 정도까지 가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진땀을 흘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것도 일종의 습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래 국회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저기 이제 많은 의원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 행사 안 와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뭐냐면 여기 각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한 생활을 불러놓고 정작 당사자들이 늦게 나가거나 행사의 주인공을 제쳐놓고 인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소요하게 만드는 건데 오늘도 또 이상 아쉽게도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지각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아침에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조찬 기도회에서요, 최근에 일련의 이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이 땅의 여성들은 정말 강합니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작년 3월 8일도 세계 여성의 날이었을 거잖아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안희정 전 지사는 과연 1년 전에 뭐 했습니까? 좀 광주를 찾아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선의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러 갔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나눴는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체의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저는 남녀의 차별 문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합니다. 남녀의 성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서 양성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 오늘 109회 여성의 날을 맞아서 저도 함께 다짐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광주 사과로 1년 전 오늘과 오늘 그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사과하러 광주에 갔었고요. 오늘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충남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 1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남녀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극복하자, 육아는 동등해야 한다면서 성차별을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좀 해서 1년 전과 지금이 확실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전 안 전 지사는 광주를 찾았었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라북도 전북도당이요. 전라북도 지역의 전북도당의 한 A라는 간부가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서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A 간부의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거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아니 제 목적을 위해서 알듯 모를 듯 성상납한 거 아니냐. 안희정 전 지사한테 이 김지은 씨가 성상납한 거 아니냐. 지금 와서 뭘 까는데 이렇게 지금 올린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예.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이 미투 파문이 민주당 쪽으로 번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좀 곡해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이런 반론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민주당 전북도내 간부급에 있다면은 예. 중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결국에는 정치권이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자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상당히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정치가 나아지려면요. 우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 감수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간부급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조금은 뭐 당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 네.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강간 이런 거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여성가족부 도대체 뭐 하느냐, 진보 정부에서 그 양성평등을 외치는 진보 정부에서 뭘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 대사 드디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조치로 가장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이 전북도청 간부부터 그 적용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파면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지사 이제 성폭행 파문이 터지자 오늘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일단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홍준표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미투 음모론 발언 공식 사과하라. 어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한 자리에서 뭔가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파문이 뭔가 이게 뭐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저 부분에 뭔가 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홍준표 대표 보시는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뼈 있는 농담을 했죠. 임종석 비서실장도 대표님도 무사하신데 저도 무사해야죠. 예. 이에 대해서 재차 물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회동 자리에서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투 소재를 가지고 농담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 측이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당 내부의 그런 미투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다면 홍준표 대표의 이런 자세를 비판하면서 약간 역공에 좀 나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그러면은 며칠 전에 예를 들어 모 언론에서 이제 누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보수 쪽에서 공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때도 동일한 자태로 미투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일침을 가했으면은 이게 좀 일관성이 있을 텐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홍준표 대표 평소에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을 던진 것 같은데 저걸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로 지금 실체적으로 제기된 어떤 안 지사의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려는 저런 오히려 물타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을 하고 싶으면요. 더 어디다 얘기해야 되냐면요. 탁현민 행정관이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청와대에서 나갈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 자세가 여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거에 여성부 장관이 이야기했다가 한번 물을 먹긴 했지만은 이번에 여당에서 대변인든지 아니면 대표든지 다시 한번 제기할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할 것이지 뭐 홍준표 대표가 이 사안에서 뭐 주요 무슨 인물도 아닌데 저분이 말실수했다고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본질이 바뀌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이제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의 그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여성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었는데 이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가 오늘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이 위원장이 오늘 좀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치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성도덕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슬러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있었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뭐 이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뭐 이런 거였지 걱정을 들게 하는 일은 저희 당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순자 위원장 얘기는 한국당이 이런 성폭력과 관련돼서 있었던 거는 뭐 거의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는 식으로 뭔가 얘기하는 듯해서 이게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여성 의원이긴데 어떤 이 여성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성폭력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터치나 술자리에서 합석에서 시작이 돼요. 네. 시작이 돼서 이게 커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어떤 가볍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가지 않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괜찮아. 우리가 했던 거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고 예. 이제 지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것은 중하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리, 진영 논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거는 좀 가벼운 거고 너네가 한 거는 정말 중대한 일이야.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사태 해결에 도움도 안 되고요. 예. 또 사안을 보는 정확한 어떤 시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민감도랑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저렇게 민감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어쨌든 성폭력이라는 걸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친한 여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냥 모 의원이 너무 이제 악수할 때 일부러 손을 꽉 잡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뭐 누굴 지역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들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술자리 터치는 괜찮은 거 아니냐는 취지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저거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기대해봤을 때 좀 민감도 낮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파문은 직간접적으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자료를 이번 성폭행 파문이 터지니까 급히 자료를 빼냈다. 정 팀장님 글쎄요. 오늘 이제 사과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과 기자회견이. 그리고 저거는 이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2차 피해자 얘기가 나온 거는 어제 밤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차 피해자 얘기가 나오니까 안 지사, 전 지사 측에서는 이것이 사교동 사무실,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사무실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수색 그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일단 본인이 뭐 관계했던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것이 성폭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 갖다 입증하는 자료라면 이것은 증거물에 분패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정치를 제가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게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상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발견된 자료에 따라 가지고는 이미 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건 또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받을 부분이 있고 공직선거법상의 불법 사무소 운영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되긴 어렵지만은 다만 저 공간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어떤 성격의 연구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좀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좀 수상하게 자료가 빼내졌다. 이거는 두 번째 피해자가 이제 근무하던 그 사무실인 것이고요. 김지은 씨 있잖아요. 처음엔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하겠다라고 주장한 김지은 씨가 서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김지은 씨가 서울에서 성폭행을 당한 장소로 어디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냐면 마포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어제 압수수색하는 장면 영상이 있다면서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 지금 부지런히 수사관들이 무언가를 뭐 담고 있거나 뭔가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압수수색이 벌어진 다음에 뭐 보니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몇 시에 과연 이런 범행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공간에 안전지사와 안전지사의 그런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같이 들어온 장면이 찍혔는지 혹은 어떤 모양으로 찍혔는지 강제로 완력으로 해서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역에 있는 오피스텔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참 이 씁쓸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안전지사에 저희가 이 성폭행 의혹 사건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여성 인권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요, 국회에서는 이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여기서 약간 좀 뭐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는데 강 기자 뭐가 특이한 장면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여성 당대표 그리고 여성의 날에 빠질 수 없겠죠.
근데 이 여성 당대표 여당의 여성 당대표가 여성의 날 그 행사에 지각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각했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지사였고요. 좀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는데 국회에서 있었던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장에 여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30분이나 정 팀장님 지각했다는 거거든요. 늦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사실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늦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늘 성실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늦게 나타나면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다 양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추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우리 출입 기자들 얘기하면 상습적인 어떤 지각생이다. 그런 그래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수행 같이 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 방송국의 생방송 행사 직전까지도 개인적인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그리고 방송을 하느라고 이제 방송을 못할 정도까지 가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진땀을 흘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것도 일종의 습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국회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저기 이제 많은 의원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 행사 안 와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뭐냐면 여기 각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한 생활을 불러놓고 정작 당사자들이 늦게 나가거나 행사의 주인공을 제쳐놓고 인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소요하게 만드는 건데 오늘도 또 아쉽게도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지각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아침에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조찬 기도회에서요, 최근에 일련의 이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이 땅의 여성들은 정말 강합니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작년 3월 8일도 세계 여성의 날이었을 거잖아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안희정 전 지사는 과연 1년 전에 뭐 했습니까? 좀 광주를 찾아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선의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러 갔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나눴는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체의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저는 남녀의 차별 문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합니다. 남녀의 이 성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서 저렇게 노원구청에서요, 안희정 전 지사가 1월 18일 날 경선 후보자 자격으로 이제 노원구청에서 저렇게 강연을 한 겁니다. 저렇게 강연을 하고 여의도에 있는 호텔로 와서 여성 A씨를 호텔로 오라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게 이 여성 A씨의 주장인 것이죠. 글쎄요,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두 사람의 대선 후보를 따라다녀 봤지만요. 근데 대선 후보가 솔직히 말하면 개인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참모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5시만 되면 행사를 위해서 다음 장소로 나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잠은 뭐 중간에 때우는 게 일상이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우선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성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거는 뭐 여의도에 있는 호텔이라고 장소까지 특정되고 뭐 들어가자마자 성폭행이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정치 문법상으로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무엇보다도 이 엄중한 시기 대한민국의 만인 지상이 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선택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 세대 교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목소리를 외친 날 바로 그날 밤에 호텔로 불러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김지은 전 정무비서 있지 않습니까?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이제 며칠 전에 JTBC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미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밑으로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투 언급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랬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지사한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네, 김지은 씨의 저 절절한 목소리를 다시 우리가 들은 이유가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주장한 그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일단은 경선 토론과 이후에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주장, 그리고 미투를 언급한 그 당일에도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주장. 어떻게 보면 이중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피해자를 달지만 방법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구체적인 수법이 비슷합니다. 담배 심부름을 시켜서 어떤 구실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이후에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상당히 좀 뜬금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 그 비밀 SNS로 궤념치 말라라고서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피해자인 A 씨에게는 이제 맥주를 사오라고 해서 맥주를 사서 만나서 그때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때 했던 말이 지위가 버겁다라고 하소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뜬금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위가 무겁다, 버겁다라는 말은 어쩌면 진실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자신 안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기본과 바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까지 가 있고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위가 무겁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 라고 본인이 알았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였죠. 근데 그만두면 되지 않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성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한두 번 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던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그 남자들, 아주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자들이 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모성애 같은 것도 느끼고 마음이 좀 방어막이 좀 해체가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잘 알면서 했다는, 만약 이거 사실이라면 그걸 볼 때는 이거는 좀 일회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저 안전지사가 성폭행하기 전에 그 A씨한테 연구원한테 지위가 버겁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전지사의 저 얘기가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픽 화면 한번 보시죠. 김지은 전 정무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사이자 상사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죠, 안전지사가. 그리고 A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지위였기에 안전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지위가 버겁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게 안전지사의 얘기인데 정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두 여성은 안전지사의 권력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안전지사가 외롭다는 것은 결국엔 본인이 세운 권위 때문에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아까 정 의원님도 조심스럽게 묘사하셨지만 스트레스를 좀 푸는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안영 지사가 이제 뭐 심리 분석이나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이제 뭔가 수레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반대로 그게 강압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도자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어떤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안전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 또 다른 피해자도 이르면 내일 아마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을 믿고 따랐던 안희정 소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이제 나 안전지사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는 차라리 이제 안전지사가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를 도울 거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성명서인데요.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성명서고
이게 보면은 안희정 경성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그런 성명서인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이면서 이제 이런 미투 폭로를 한 김지은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명서를 작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불신을 고백하기도 했고 2차 가해 제보를 위해서 이메일 주소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전지사와 함께 일했던 캠프 인원들 중에서요, 약간 같이 나온 영상이 나올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가려달라고 좀 뒤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요? 정도로 안전지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 안지사 캠프에 있던 분들 중에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바른정당에 참여하기도 했던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호감과 개별의 별개로 이제 안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던 분들인데 예. 최근에 이야기해 보니까 굉장히 그 실망이 이제 단계가 심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보면은요, 사실 이 안전지사 이번 이 의혹이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좀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충남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초여름 도의원들 사이에서 아이고 안전지사가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지금 돌기 시작했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팀장님? 지난해 초여름부터. 그렇죠.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쉬쉬하면서 그런 얘기가 확산되지 않았느냐?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주변에. 예. 근데 안 지사가 뭐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직함은 도지사가 이제 처음이고 그 전에는 사실 어떤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예.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처음으로 이제 이거 공식 직함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는 대매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손자 뭐 아들처럼 되게 반겨하시고 예.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였지만 사실상 그 충남 도정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놀라운데요.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요? 도의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없어서 상당히 그 폐쇄적인 우리가 어저께 그 관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거의 접근이 좀 어렵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흉금을 터놓거나 정치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지 그룹이라든가 좋은 그룹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찌 보면 소통을 못했던 거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 비슷한 것을 오늘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어요? 일단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인데요. 오히려 같은 당의 의원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수행비서가 이제 현지에 있는 지역 기자들은 왜 수행비서가 왜 여자지 하면서 도청에다 질문을 좀 구하거나 의견을 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네. 확실한 대답을 좀 구하거나 뭐 수행비서가 바뀌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수행비서 처음에 이제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한 두 사람이었는데 예. 이렇게 젊은 사람을 쓰고 왜 수행비서는 여자를 쓰느냐에 예.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도의원이.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젊은 기운을 받고 혹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했다라고 명분은 세웠지만 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알겠습니다. 안전지사가 사실 뭐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로 사실 비춰져 왔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통의 이미지였다 이런 얘기군요. 이 안희정 전 지사 곁에 있었던 이른바 동지들은 지금 뭐 굉장히 그렇죠. 이번에 도의원들이 아니라 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인데요.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군요.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 캠프에서 이제 있었던 핵심 역할을 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게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국회의원을 지내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도와 또 그리고 뭐 그냥 지사직 안 지사가 처음으로 이제 맡은 공직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으로 이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의도라는 아주 좁은 공간 속에서 뭐 하여튼간 그 앞에 음식점만 가도 그 음식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동료입니다. 보좌진이거나 의원이거나 아니면 기자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도록 강제된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이고 안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또 원격지에 내포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취재하는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진짜 그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분들 외에는 뭐 감시나 아니면 이런 눈길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측근들마저도 예를 들어 공보팀에 있었던 뭐 김진욱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지사의 위선에 가면 너머를 보지 못해도 내가 바보천치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바보천치다. 예. 그 정도로 측근들마다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자신을 도왔던 정치적 동지들에게까지 큰 허탈감을 안기고 있는 안 전 지사. 과거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그 당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번 이렇게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이게 내용보다는 어떤 이렇게 잘 포장된 모습,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 이미지 정치.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경선 과정에서 좀 많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긴 했었죠. 예. 우선 충남 빅시라고 충남 빅토리아 시크릿의 줄임말인데 예. 이게 손으로 이제 키스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그리고 여성들에게 상당한 그런 지지층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희정 크루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이돌처럼 예. 그런 팬클럽 같은 게 조직이 돼서 선거를 돕는 그런 조직도 생겨날 정도로 예. 상당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었죠. 예, 정 팀장님, 네, 말씀하시죠. 사실은 선거 때 제가 대선 후보 검증반이어서 그 안희정 지사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철학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 그 굉장히 그 말하는 것이 그 장황하기는 한데 소위 기사로 쓸 게 별로 없어요. 난해한 예. 그 어법을 그 사용을 했고 그래서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늘 끝을 그 모호하게 흐르는 그런 문법을 썼는데 이런 거 자체가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의 생각은 뭐지? 하는 가로막는 예.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지 정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그 히트를 쳤던 게 예. 그 동료가 나오는 도깨비를 패러디해서 맞아요. 예. 부인 이제 민주원 씨와 함께 빨간 목도리를 둘러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 금수를 다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런 어떤 그 광고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그러니까 예. 이미지에 치중했던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에 치중했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계인데 네. 이거는 당은 다르고 성은 다르지만 또 지방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예. 어쨌든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고 이미지로만 그 일생을 살아왔고 또 그걸 보고 찍어줬던 어떤 국민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낳은 어떤 대참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는 예. 공교롭게 제가 2012년에 안지사랑 같이 방송을 한 3-4시간 할 기회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8시간 가까이 4시간짜리 방송을 2번 가까이 같이 한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옆에서 그럼 지켜봤겠네요, 안 전 근데 지사를. 진짜 오랫동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2012년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분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친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했었는데 2017년에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느꼈던 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예. 처음 이제 나와서 방송에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예.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박정희의 정희를 뒤집어서 한자까지 똑같이 해서 희정으로 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쭉 나오는데 네. 보통 흔히 느낄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기획된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미지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술술 나오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정성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뭔가 비전이라는 메시지보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조합된 것이 아니었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기억나겠지만은 안희정 지사의 대선 캠페인을 가장 기억나는 단어는 예. 대연정입니다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 본인의 철학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합되어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지지가 많이 갔던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할 정도로 2012년에 제가 알았던 굉장히 철학에 기대고 또는 그 진보적 사상에 기댔던 안 지사가 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한번 받긴 받았습니다. 2012년의 안희정과 2017년의 안희정은 달랐다. 네. 이준석 위원장이 옆에서 지켜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인물평이었습니다. 자, 이미지 정치 저희 얘기 좀 했잖아요.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가 이 화를 불렀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비전이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시대 교체와 국가 재편의 필요성입니다. 안전지사가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충남도청의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위원장 단단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 충남도의 명예 자체가 좀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은 무슨 탓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결국 여기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안 지사가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충남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뭐 상의도 없이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지사로 이제 대우하지 않겠다. 전직 도지사로 대우하지 않겠다. 그냥 개인 안희정으로 그냥 범죄자 안희정으로 대우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을 오늘부터 안희정으로 부르겠다. 안희정 지사 두 글자 빼겠다. 당신을 도지사로 모신 것이 부끄럽다라는 게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동네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충청도 분들도 있고 영남 분들이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뭐 반기문 총장 이야기 나오고 안희정 지사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 대망론이란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굉장히 그래도 정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던 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며칠 사이에 제가 그냥 가서 간단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지금 굉장히 실망한 상태라 가지고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에 보면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가 거의 아직까지도 이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도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 많이 상태라 가지고 국민들 중에 이제 상당한 분들이 이제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 상태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노 자체가 어느 쪽으로 표출될까가 아마 앞으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피해자로 등장한 A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원. 그러니까 여직원이었죠. 안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런데요. 이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좀 뭔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됐다면서요,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곳이 뭐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 부근인데 건물인데 지금 한 남성이 두리번 거리고 이제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짓했는데 이제 트럭이 한 대가 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지금 트럭이 이렇게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뭔가 싣기 위해서 이렇게 포터로 보이는 그 트럭인데 지금 이렇게 서류가 가득 들어있고 책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 저기 보시면 대통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진과 함께요. 그러니까 경선 때라든지 대선을 준비했을 때 혹은 이후를 위해서 국정 운영이 담긴 그런 서류들이 가득 쌓인 건데 과연 이것을 왜 이른 아침 7시쯤에 오전 7시쯤에 찾아가서 버리려고 했었느냐. 어떤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피해자 그 A씨가 근무했던 바로 그 사무실인데 어제 오전 7시경 이른 아침 저렇게 트럭까지 동원해서 사람들과 다르게 그쪽은 아무리 뭐 범진보 계열 정도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번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 민주당의 얼굴격에 해당하는 대선 주자 후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이제 정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상태의 사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잠재우거나 반전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에 그 부담은 그대로 안 지사 개인보다도 민주당에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자회견을 강행한다는 것은 사실 안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오늘 해봐야 별로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안 전 지사가 오후 3시에 충남도청 1층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안 지사 이야기는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후배 사이, 대학 선후배 사이고 남의 불행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안 지사가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의 잠적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안 전 지사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군요. 안 전 지사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당장 빨리 긴급 체포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직을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꽤 됐습니다. 재선까지 했잖아요. 2010년부터 충남도지사직을 수행을 했는데
18년 전의 충남도청과 오늘의 충남도청 달라도 많이 달랐죠? 2010년에는 당시에 취임식 당시에는 젊은 지도자의 탄생이라면서 상당히 축하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성추행 가해자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 취임식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제36대 충청남도 도지사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이 국민 주권의 대원칙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네, 2010년도 충남지사직에 취임하면서 한 안전지사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충남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충남의 역사가 글쎄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요 아까 정 팀장님께서 안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한 것은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안전지사의 개인 싱크탱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씨를 안전지사가 수차례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제 이용한 앵커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화면에 띄어진 아마 날짜와 장소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쭉 보고 계실 겁니다. 안전지사가 이 A씨 여직원을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작년 1월까지 저 많은 곳에서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 이 세 차례는 안전지사로부터 성추행 수준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여직원 A씨의 주장입니다. 자, 정 팀장님 어떻습니까? 놀랍죠. 저 시기를 잘 보시면 알다시피 대선이 한참 그 진행 중인 시기도,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그 소위 탄핵 정국 막바지라서 네.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거고 사실상 누구든지 대선 주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온 국민이 정말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같이 그 싱크탱크로서 같이 일하는 직원을 네. 저 같으면은 보통 남자 같으면 들키지 않을까 무서워서라도 도저히 할 수 없고 평소에 그랬던 사람도 저 기간이라면 자제해야 됐을 그 기간에 예. 그런 일을 주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참 믿기가 어렵고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타이거 우즈가 그 부인 몰래 바람 피다가 계속 걸려가지고 이혼 당했었잖아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요? 예. 예. 왜 그 생각이 떠오르냐면 타이거 우즈가 그 여성들과 그 불륜관계를 맺고 바람을 폈을 때가 예. 전부 다 중요한 메이저 그 골프 경기가 있는 당일 새벽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극도로 당할 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더욱더 불쾌하고 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이건 다 혐의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그 싱크탱크 여직원, 연구원으로 일했던 여성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2017년 작년 1월 18일로 시청자 여러분 잠깐 좀 돌아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경선 후보가 막 토론회도 진행하고 그럴 시점이었는데 그때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거든요. 자, 1월 18일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젊은 도전과 패기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치 지도력의 세대 교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